작중이 이러면 다 환경 지킴이 막 이러잖아. 배우가 그 타이틀이 먼저 뜨면 그건 또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어디 가가지고 이제 막 강연할 때도 그렇고 저를 소개할 때도 그렇고 아 이분은 배우이기도 하지만 환경운동가로 활동하시는 분이죠 라고 하면 제가 막 가가지고 저 그 멘트는 빼주세요. 뭐 제가 그랬던 거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환경운동가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감히 숟가락을 얹어? 이거는 나는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거 조심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작품이 줄고 내가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배우 일보다 환경 쪽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뭐야? 배우인데 환경 문제에 발 담그고 있는 배우인가? 그건 아니지. 그러면 환경운동가라고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게 맞지. 그런 명예가 나한테 주어졌다면 그 명예에 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게 맞지. 이러고 간 것 같아요. 네. 그게 얼마 정도 됐어요? 7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네. 내가 제일 처음에 지니 씨 만났을 때 우리가 네, 식사하셨어요. 네네네. 그때 지니 씨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어떤 게 불합리하다 생각하거나 이 환경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맞아요. 전화해가지고 항의하고 이런 거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안 하시는 거죠? 그게 안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지만 환경 문제도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건 맞는데 그 전과 지금의 변화가 있다면 제가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와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실망하고 그거를 강요했어요. 이게 옳은데 왜 안 해? 옳은 게 지금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넌 왜 이걸 못 봐? 이렇게 그러니까 신고를 그렇게 끊임없이 하고 못 참고 그랬는데 두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SNS 인스타를 할 때가 아니라 트위터 할 때였거든요. 제가 그때도 이제 플라스틱 컵 줄입시다 이런 거를 막 이야기했을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우리 엄마 아빠는 일회용 컵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사실 환경을 생각하면 일회용 컵을 쓰지 말아야 되는 이 딜레마가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어린 친구가 얼마나 속이 깊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환경 문제라는 거는 개발이 먼저다 아니면 지키는 게 먼저다라는 거를 누가 먼저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각도로 문제를 봐야지 어느 한쪽만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오수가 바로 시냇물로 흘러 들어가는 거를 목격을 하고 공무원한테 신고를 했는데 그게 빨리 시정이 안 됐어요. 근데 그때는 막 열정이 넘치고 불같을 때니까 왜 이게 빨리 시정이 안 되죠?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 뭐 다음 주 월요일, 뭐 수요일 계속 미뤄지니까 그걸 제가 그때 당시 신문고에다가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해결이 됐어요, 모든 게. 근데 나중에 그 과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인 문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되게 조심스럽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이 너무 많다. 그분이 안 해주신 것도 아니고 내 기다림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전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열정이 옳다고 해서 누군가한테 종용하거나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를 깨닫고 그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제가 좀 생각을 전환한 거죠. 무언가 불만이 있어도 한번 생각하자. 그리고 그걸 신고할 때는 두세 번 생각하자. 그때는 너무 열정이 정말 하늘 무서울지 모를 때여가지고 어디 불합리한 거? 나한테 한번 벌려나 봐, 니네. 다 죽었어. 뭐 이런 때여가지고. 20대? 20대 때. 그렇지만 이제는 많이 유해져서 세계 평화를 원합니다. 네. 그럼 지금 그런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들어오면 하고 아니면 못 하고. 안 하고는 아니에요. 배우라는 직업 자체는 선택받아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한 막 부담은 전혀 없어요. 전혀. 그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잘 나갔던 때가 있을 거잖아요. 잠깐이지만. 뭘 잠깐이야, 완전. 아니 그때 제가 안 했는데 되게 잘 된 영화도 있을 거잖아요.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주인공 정도, 주조연 정도 하면은 그잖아요. 왜냐면 한 역할에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어요? 왜 그게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거는 그녀가 해서 잘 된 거지 내가 했으면 안 됐을 수도 있어. 그녀의 복이고 그녀의 운인 거야. 그리고 특히 저는 요즘에는 더 그걸 느끼지만 옛날에는 제가 후배들한테 열심히 하면 기회가 와. 그러니까 꾸준히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반성합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말했을 때 이 직업은 혹은 삶이라는 건 운이다. 근데 이 운을 작은 운이 왔을 때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하면 더 큰 운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야. 열심히 한다는 것의 의미와 목적은. 지니 씨의 젊은 시절은 그럼 어땠어요? 저는 정말 너무 큰 운이 들어와가지고 대운. 나는 언제적? 20살 때요. 저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진짜 내가 이런 표를 많이 썼는데 몽고 반점이 별표로 생겨서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런 일을 해라 라는 어떤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지.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꿈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돈이 필요했고 마침 친오빠의 친구가 매니저였는데 이런 오디션이 있는데 너 한번 봐볼래?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돈이 필요하니까 뭐든지 했었어야 됐으니까 네 봐볼래요. 그래서 그 오디션에 합격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 한 편의 드라마가 끝나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혹시 낳는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야, 엄마가 20살 때 드라마도 찍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정말 빅 이벤트라고 생각했어요. 이 일을 오래 할 거라고 이렇게까지 오래 할 거라 생각 못 했는데 이렇게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너무나 큰 운이에요. 저는 거기서 내 인생을 다 써버렸나 봐. 그래서 내가 나머지는 좀 운이 없더라고. 아니 무슨? 근데 정말 그거는 저한테 너무 큰 운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 이 일을 이렇게 오래 하게 된 거. 그거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은 지니 씨가 후배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플랜 B를 만들어. 100세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120까지 갔죠? 갔잖아요. 그러니까 배우 한 가지 직업으로 120까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나 직업적으로 두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배우를 하지만 환경운동가를 할 수 있는 건 정말 너무 럭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정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이 일 하면서 진짜 행복하니까. 내가 이 나이에 그런 일을 다시 어떻게 찾아? 근데 찾아야 돼요.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너는 찾아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플랜 B를 찾아.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 프로진이 한 게 저한테는 그 변화를 앞선 그 길목이었고 그 길목을 통과하면서 제가 되게 성장하고 있는 걸 느껴요. 우리가 만난 지가 10년 가까이 됐나?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봤던 지니 씨는 아이가 하나였어요. 하나. 그때 지니 씨나 지금의 지니 씨나 나한테는 거의 똑같은 모습인 거야. 아, 그래요? 근데 큰딸 아이랑 나온 방송을 보고 맞아. 그때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컸구나 생각하면서 지니 씨는 나이가 들지 않고 아이는 커가는 거야. 아니에요. 이제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고 이제 여기 봐봐봐. 여기 지금 여기 보이지? 없어.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지금 이게 있는 게 염색.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 지금 여기 이런데 봐봐. 약간. 아니,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는 한두 개씩 나가지고 이렇게 막 뽑기도 했는데 이제는 뽑을 수 이러다가 탈모거기서 흰머리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었죠.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나이가 든 거가 막 나이 들었어 그렇진 않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나이 든 게 좋아요. 저는 다시 20대로 돌아가라? 나도 안 절대 안 돌아가죠. 그 아무것도 절대 나는 지금의 나가 나는 그 암흑을 견딜 수가 없어. 나는 그 에너지 너무 싫어 너무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제일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시 그 치열함을 맛보고 나 싶잖아. 얼마 전에 그걸 느꼈잖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 아무것도. 나도. 진짜 그냥 가만히 누워서 하늘만 보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병이 있잖아요. 가만히 못 있는 병. 뭘 해내야 되는 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자는 시간 외에는 뭐를 꼭 하고 있어요. 집안일을 한다든지 뭐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아니면 진짜 그러니까 뭐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해봤더니 너무 20, 30대를 치열하게 살아서 이 멍 때리는 방법을 몰라. 그리고 멍 때리고 있으면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별의별 잡일을 찾아내가지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 ADHD라고 생각했어요. 책을 3장 이상을 읽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진득하게 독서를 예를 들어 시작하면 뭐 어떤 사람은 1시간도 후딱 갔다 2~3시간도 후딱 갔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2장, 3장 이상을 못 봐요. 그건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아니 그래도 2~3장을 못 보는 건 너무하잖아. 한 10장 정도는 보고 뭐 일어나는 건 몰라도 2~3장을 보면은 어김없이 그거 해야지. 재미없는 책이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재미없는 책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책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재밌는 책은 또 후딱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니까. 그런가? 그래서 저는 제가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배우라는 직업은 한 캐릭터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잖아요. 한 가지 일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외의 일들에 집중을 못 하는 거야. 집중을 못 하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막 왔다 갔다 계속 이거 어떡하지? 내가 몰랐던 내 지병을 발견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판사님하고 같이 육아를 하다가 지금 네. 판사님이 속초로 가셨기 때문에 혼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제니 씨가 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어려서 학교를 안 다닐 때니까 훨씬 할 일이 많았죠. 24시간 애들이랑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애들 둘이 학교를 가니까 학교 가 있는 시간에는 제 시간이 있고 학교 갔다 오면 그 이후 애들이랑 보내니까 아빠가 없어서 더 힘들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하우도 생겼고 육아의 노하우도. 왠지 지니 씨 아이들은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독립적이라고 주변에서 말을 해요. 이런 아이가 있다니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웠나 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운 것 같아요. 그걸 되게 중요시했어요, 저는. 너의 판단이 중요하고 너의 삶이고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제가 그 생각을 하고 키웠어요, 그냥. 그랬더니 애들도 더 독립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예를 들어 뭐 가위가 없어졌어. 근데 막 엄마 가위 어딨어? 그럼 전 몰라? 알아도 찾아주지 않아요.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근데 그게 딸은 그게 빨리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그게 조금 더 늦더라고요. 둘째는 둘째 예쁨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들이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게 좀 늦긴 한 것 같은데 둘째도 지금 혼자 샤워하고 물기 다 닦고 로션 바르고 혼자 옷 자기가 골라서 갈아입고 그러거든요. 예. 저희 집에 놀러 온 이제 또래 엄마들이 아니, 혼자 씻어요? 아니 혼자 옷을 갈아입고 나와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은 여행을 갔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엄마가 안 챙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엄마 왜 그거 안 챙겼어를 안 해요. 왜냐면 제가 항상 그게 내 거야? 네 거잖아. 그걸 누가 챙겨야지? 이러면 내가 학교 준비물을 빼먹어도 전화가 와서 엄마 나 너무 미안해. 내가 오늘 그거 잊어버렸는데 오늘 그거 없으면은 수업 진행이 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큰애가 전화가 와요.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갖다 주고 괜찮을 것 같으면 빌려서 해. 다른 방법을 찾아봐 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게 남편분하고 그런 아이들에 대한 육아 철학이 맞나 보다. 맞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 교육 문제로 싸운 적이 몇 번 없어요. 아빠는 오히려 공부시키자 쪽이고 저는 공부시키지 말자 쪽이어가지고 그런 걸로 싸운 적은 있어요. 다 자기 거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사람은 우리가 시킨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시킨다고 했느냐. 그런 걸로는 좀 다툼이 있었는데 교육관, 독립적으로 이렇게 키우자. 어떤 육아 철학 이런 거는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왜 나는 그게 제일 부러웠어. 그래 뭐 사랑하는 사람과 텀블러에 샴페인 한 잔을 놓고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 맞아. 아니 저희는 제일 신랑하고 저랑 잘 맞는 게 주량이에요. 아. 요즘 어떻게 해? 그 요즘 못 먹어요. 근데다가 저희가 주중에 떨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시간도 잘 없고 주말만 만나니까 요즘에는 그 주말 부부 하는 거를 그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는 내가 어디 가가지고 무슨 얘기하다가 저희는 주말에만 이렇게 만나서 주중에는 아빠가 없어요 막 이런 얘기하면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너무 축하드려요 막. 우리가 가족끼리도 사회적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왜냐면 가까우니까 함부로 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무조건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그걸 못하고 있지만 애들이 청소년기 이제 곧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사회적 거리를 부모가 더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지금은 이 거리가 참 좋다. 잘할 거다. 괜찮다.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신다. 진짜 사이가 더 좋아지나요? 주말 부부 하면? 주말 부부를 더 좋은 사람들은 더 좋아지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희 씨가 왜 어디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 했잖아요. 왜 남편들은 뭔가에 플랜을 줘야지만 움직이냐. 그때는 또 그랬나 봐요. 플랜을 줘야만 움직이냐. 그러니까 그때 나의 화두였다면 이제는 왜 플랜을 줘도 따라서 안 움직이냐가 나의 화두.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요? 뭐 때문이야? 요즘 젊은 부부들은 참 사는 게 힘들어요. 그거는 진짜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힘든 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뭐 환경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거나 이렇게 멀리서 진짜. 보면 이래서 나는 안 하고 싶다. 진짜. 할 수도 없지만 안 하고 싶다. 정말 선견지명이 있으셨다. 미래를 봐버리셨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실 수가 있으세요? 나 정말 내가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지금 존경의 눈빛 이거 CG를 좀 넣어줘. 존경, 지혜로움 이런. 멀리 근데 이렇게 멀리를 보면 진희 씨가 더 나을 수 있어요. 멀리 볼수록 저는 멀리 볼수록 어차피 인생은 혼자예요. 인간은 혼자고 둘이 있어서 외로운 게 낫습니까?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낫습니까? 혼자서 외로운 게 낫다. 그리고 인간은 어차피 외로운 누가 있다고 안 외롭고 누가 없다고 안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네.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이쪽으로 갈까? 쇼펜하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네.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요. 엄청 맛있다 이거. 그럼 방금 맞벌이면은 애기를 지금 어떻게 해? 이제 어린이집. 응. 미안한테 너무 죄책감이었는데 10시에 맡겼다가 6시에 데리고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더 잘 커. 혼자 있는 거예요. 더 잘 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 나는 뭐 우리 엄마가 키워줘서 내가 잘 컸나? 그냥 내가 잘 컸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요? 어머니가 보고 계실 텐데? 나는 진짜 내가 잘 컸어. 나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일하느니라고 저희 아빠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고 일을 하시느라 나를 안 키웠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나한테 지금도 그걸 미안해. 내가 너 어렸을 때 안 키운 거 너무 미안한데 잘 커줘서 고맙다고. 그러면 제가 그러죠. 엄마는 그냥 날 낳아준 걸로 엄마의 몫을 다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되게 감동하셔가지고 막 눈물 보이시고 그러세요. 근데 엄마가 나를 안 키운 건 맞긴 맞아. 내가 항상 이렇게 감동을 파괴하는 멘트로.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엄마한테 되게 직언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남편 욕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친정엄마한테 하지. 이래가지고 이래서 이랬어.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아니 그게 아니라 박서방이 정말 그런 사람 없다고 막. 엄마는 결혼 생활을 너무 짧게 해가지고 결혼 생활의 자체에 대해서 잘 몰라. 내가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황당한가 봐. 지금 저게 딸이 하는 말이고 이러면서 좀 그런 얘기를 잘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또 어느 날은 자기는 이제 너무 오래 살면 자식들이 힘드니까 빨리 이제 좀 하늘나라로 가야 돼. 그래서 엄마는
너무 올해는 안 살려고. 연세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52년생이시거든요. 어.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신다고 그러면 되지 뭘 빨리 죽어야 된다까지 얘기를 해 자식한테. 그게 자식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닐 거잖아. 엄마 그러지 마. 했더니 아니 나는 니네 생각해서. 그러면 영양제를 끊어 엄마. 아침마다 나는 지금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럼 엄마 영양제를 끊어. 엄마가 아침마다 그렇게 영양제를 이만큼씩 먹으면서 빨리 돌아가셔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는 너무나도 안 맞는 거 아니니? 막 이러면 우리 엄마가 아니 미치겠다. 어떻게 너는 그런 말을 하니? 엄마 엊그저께도 비타민이 박스로 2박스가 배달이 됐지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걸 그렇게 드시면서 빨리 돌아가셔야 된다고 말을 하면은 나 정말 곤란해. 자식 입장으로 뭐 어떻게 더 이상 내가 리액션을 나 정말 힘드네 나. 엄마랑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건강하다. 진짜로 저는 많이 건강해진 거예요. 네. 그것도 거리를 둬서 좋아진 거 진짜. 왜냐면 제가 결혼하고 저희 엄마 바로 옆집에 살았으니까 제가 이제 신랑 따라서 순천으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거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주 가서 살았고 제가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엄마랑 이제 떨어져 사니까 그러니까 더 애틋해져. 왜냐면 내가 매일 챙겨야 되는 것과 매일 챙기고 싶어도 챙길 수 없는 이 간극이 애틋함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진희 씨는 이제 앞으로의 목표 같은 게 또 있어요? 저는 목표가 없는 게 저의 올해 안에는 뭘 해야 되고 없어. 없어? 네. 아이들에 대한 목표도 없어? 없어. 남편과 나의 미래에 대한 목표도 없어? 그건 더 없어. 그러면 매일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아? 네. 배우 일을 하면서 내가 작품을 고를 때도 이 작품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고르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하고 잘해낼 거야 라는 이제 확신과 노력으로 해내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르게 다른 결과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미 어렸을 때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저는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에 대한 옵션도 저는 모든 오픈. 난 뭐든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이동진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질문에 인생은 사실 계획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다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산다. 너무 교과서적인데.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랬어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올해에는 2작품을 해야지 한다고 나한테 2작품이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진짜 잘 될 거야. 이거는 모든 게 완벽해. 감독, 연출, 시나리오, 심지어 제작사까지도 이거는 모든 게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지 이랬는데 안 된 영화도 있었고 그래서 그래 그랬지.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내가 실망할까봐 사실은 내가 그걸 접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그런 욕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갖는 게 소용없다는 걸 깨달아서인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운다고 계획대로 되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호락호락하지 않죠 인생이.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만큼에 만족하는 거지. 또 뭘 좀 안 하면 어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으면 이제 뭐 안 할 때도 됐지. 그냥 계획 없이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면 되죠. 오늘 내가 진희 씨한테 배운 2가지가 있어요. 흐름을 한번 끊어라. 흐름을 끊어라. 네가 자꾸 많이 먹는 흐름을 한번 끊어라. 아니 나쁜 습관의 흐름을 끊어라. 다른 걸 끊지 말고 나쁜 습관을 끊어라. 그다음에 흐름을 끊어라. 흐름을. 충실하게 살아라. 우리가 또 몇 개월 뒤에 만나서 찍게 된다면 그때 또 다른.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는 제가 남편한테 이랬나 봐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이래. 그때는 너무 사랑했었을 때. 그때는. 지금은 의리가 있을 때. 지금은 의리? 지금은 이렇게까지 길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견지명이 있으셨다.
지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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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지혜롭다. 세 가지를 얻었네. 흐름을 끊어라. 응. 하루하루 충실해라. 성견지명이 성견지명이 있어. 있다. 다음에는 우리가 네. 식단도 안 하고,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때 네, 안 할 때.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PDC 구독자 여러분, 네. 저도 이제 유튜버 초보로서 조언도 듣고 또 제가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말 모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편이 어떻게 편집이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끝인사로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조댓구알 부탁해요.